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이란을 향한 군사행동 임박했다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한 함정들을 배치해놨다. 그러니까 이란의 그 하메네이는 오케이 전쟁 시작하면 중동으로 번질 거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네요. 네, 일단 양측 모두가 대화 가능성 열어두고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군사력 사용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서로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날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계획은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혹시라도 대화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그 이란과 핵 협상에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때도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장기전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작년에 이란 그 핵시설을 미국이 공격한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 좀 더 이란을 흔들 수 있는 뭐 정권 붕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포함해서 군사적인 방안을 고려해봐라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일단 대규모 공습도 이번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군함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한편 하메네이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지 시각 1일이 이슬람 혁명 47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영 방송으로 방송이 나왔는데 일단 그 반정부 시위대는 쿠데타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위대들이 국가 행정기관을 파괴했기 때문에 쿠데타이고 특히 코란을 불에 태운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예. 강력히 규탄했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중동 지역에 미국이 뭐 전함을 보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군사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는데 이란 국민들이 그런 일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하신 혹시라도 미국이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중동 지역 전체 지역 전쟁으로 번지게 될 거다 경고했습니다. 예. 즉 미국이 공격을 한다면은 이란도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란이 먼저 공격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미국이 공격하면 이란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네.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협상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모두에게 좋은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어쨌든 대화가 있는 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날 플로리다 판비치로 가는 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꽤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합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29일 날 미국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린란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덴마크와 미국 간의 합의가 지금 시작이 됐고 예.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스위스에서 그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있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났거든요. 그때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쟁점은 예. 주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넘겨야 되나라는 문제인데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 언론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미국의 주권이 허용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 그걸만 네. 안 하고 있으니까 추측만 지금 무성하네요. 네, 잘 돼간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에 관련 세 문건 법무부가 한 30만 건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네, 동영상도 공개했고 네. 문서도 공개했고 사진도 많이 공개했잖아요. 근데 먼저 여러 인물들이 나오던데 먼저 영국의 앤드루 전 왕자의 사진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바닥에 누워 누워 있고 있고, 예. 앤드류 왕자가 그 옆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약간 신체 접촉을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진 찍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얘기고요. 예. 그 앤드류 왕자 뒤편에
어떤 사람의 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 소파에서 테이블에 발이 얹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영국의 BBC 방송은 이 장소가 앱스타인의 자택인 것으로 보인다. 구조를 보니까.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그 전에도 여러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진 좀 더 정확하게 좀 확실한 사진으로 보여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영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지금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앱스타인이 2013년에 앤드류 왕자와 함께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앱스타인이 앤드류 전 왕자에게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기 좋은 친구가 있다. 예. 라고 말하면서 러시아 출신의 여성을 소개를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앤드류 전 왕자가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메일도 알려줬냐라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예. 심지어 2010년 9월 달에 영국의 버킹엄 궁에 앱스타인을 초청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앱스타인은 2008년에 미국 법원에서 이번 사건 말고요. 그때도 아동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는데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이제 모두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앱스타인과 관련 사람들이 앱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2008년에 이미 미성년자 매춘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걸 몰랐다고 말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모두가 얘기를 하는 것이 2005년쯤에 관계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나온 메일들은 예. 2010년, 11년, 12년, 14년까지 메일이 있거든요. 시점이 완전 안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주장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증거가 새롭게 나온 겁니다. 이걸 왜 지금 공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미 법무부 측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예. 순차적으로 지금 자료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하나 여성이 등장했는데요. 네. 앤드류 왕자와의 성적 만남을 위해서 앱스타인이 자신을 영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예. 네, 변호사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앤드류 왕자의 공식 주거지였던 로열 로지에서 하룻밤 보냈고 예. 버킹엄 궁에서 투어도 했었고 차 대접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왕자가 2010년에 뭐 관계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앤드류 왕자와 전 왕자도 지금 왕자가 아니니까 예. 앱스타인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고요. 사실 이제 그 사건이 이것 말고도 꽤 많았습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그래서 결국 왕실에서 앤드류 왕자의 왕자 칭호 박탈했고요. 요코 공작 지위도 박탈했고 예. 기존 훈장도 다 박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나섰습니다. 네. 앤드류 왕자가 이 정도까지 문제가 불거진 거라면 미국 의회 청문회 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냐.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벌벌 떨고 있을 그 유명 인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번에 나온 문건 중에서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네. 빌 게이츠도 있고요, 네. 또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일단 뭐 앞에 빌 게이츠는요 역시 이제 그 앱스타인이 여성을 소개시켜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성과 성관계 후에 성병에 걸려가지고 항생제 좀 구해달라는 얘기를 앱스타인에게 한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부인 모르게. 모르게. 예. 네, 그때는 이제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그런 네.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빌 게이츠는 이거 완전히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하면서 게이츠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시도였다라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예. 근데 또 머스크 CEO와 앱스타인의 관련이 있는 또 문서도 나왔는데요. 네. 2012년부터 14년까지 여러 차례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012년 12월 달에 앱스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머스크가 앱스타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섬에서 파티 언제 하냐? 나도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공교롭게도 2013년 2월 그 다음에 앱스타인과 관계자들이 스페이스X 본사에 방문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한 거 드러났습니다. 네. 약간 연관이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등장하는데요. 예. 앱스타인과 이메일을 교환했는데 2012년 12월 달에 그 말씀드렸던 섬에서 점심을 좀 같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러트릭은 지금은 장관입니다만 당시에는 투자은행 CEO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 뉴욕의 소위 말하는 굉장히 초부유층들 사이에 이렇게 좀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때 앱스타인과 러트릭 CEO가 알게 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러트릭 장관의 앱스타인 접촉이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러트릭 장관도 2005년에 앱스타인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예. 지금 나온 이메일은 2012년 12월이니까 2005년에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프타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 맞췄나 봐요. 그 시점을 2005년으로. 그러니까 2008년보다 훨씬 앞이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4년 가까이 지속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판매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무기 수출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군사기술 협력 회의를 열면서 방산업체 CEO들을 아주 칭찬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생산한 군수물자가 세계 30개 국가에 수출이 됐고 그리고 수입액이 150억 달러, 우리돈으로 22조 원에 달한다면서 예. 칭찬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제재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여러 곳에 허점이 있었고 구멍이 있었는데요. 특히 네.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이 프랑스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나서는 식민주의 청산, 반 프랑스 노선을 거치면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나 2위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로스텍이라는 구형 회사가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무기를 많이 파는데 미사일, 방공 시스템,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을 주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그 영화 찍었다면서요? 네, 뭐 맞습니다. 다큐멘터리 20일간의 뭐 기록 영화를 찍었다는데 재밌는지 모르겠고 일단 개봉했다니까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출연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을 받았다면서요, 멜라니아 네, 여사가 네. 대통령 영부인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 해서 이제 그 당선되고 나서 20일 동안의 멜라니아 여사의 행복, 예.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그 뭐 입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상을 선택했는지 뭐 예. 그런 그닥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1시간 44분입니다. 네. 꽤 긴 편이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예. 본인이 제작사를 1인 제작사 만들었나 보죠. 네, 제작을 하고 감독은 러시아어를 제작한 브렛 레트너 감독이 맡았는데요. 예. 이 감독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미투에 휘말려가지고 한 8년 동안 제작을 쉬었거든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채택하면서 이번에 영화를 찍게 됐어요. 복귀작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자인 멜라니아 여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2,800만 달러를 가져가는데요. 네. 아마존에서 이 영화의 판권과 배급하는데 4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0%가 멜라니아 여사에 가는 거죠. 그래서 2,800만 달러여서 이게 400억 원 정도 이제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예. 나머지 1,200만 달러는 제작비와 감독료로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네. 아마존 측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무려 3,5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에서 엄청 그 네. 호의를 베풀었네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더라도 너무 제작비가 과한데다가 그러게요. 등장인물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멜라니아 여사와 주변 인물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네. 좀 잘 보이려고 아.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이상하게도 네. 흥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나? 첫 번째 주 흥행에서 지금 티켓 판매가 810만 달러, 미국, 캐나다 포함해서 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810만 달러면은 118억 원입니다. 예. 지금 저 멜라니아 여사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의상을 입어야 될지,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내가 영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장면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하지만 뭐 전문가들은 이걸 영화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냥 자기 홍보하라는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46% 정도가 시골 지역 극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수익이. 그리고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한 53% 주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관람객의 72%가 여성인데요. 네.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예. 마가 지지층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그 멜라니아 여사도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시사하는 날 뭐 미국 부통령부터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장관들 다 참석해가지고 다 봤습니다. 예. 네. 라부부 아시죠? 뭐 어떤 뭐 커플이에요? 아, 몰라요. 인형 라부부 캐릭터입니다. 라부부 아세요? 네, 굉장히 비싸게 많이 사람들이 샀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그걸 이제 맞아요. 캐릭터를 이제 가방 같은 데 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네. 비싸게 팔렸어요. 10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서 팔리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번에는 쿠쿠마라는 인형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쿠쿠마 말 그대로 저렇게 생겨 입술이 이렇게 꼬리가 내려가 있죠. 예. 약간 슬픈 표정인데 쿠쿠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울고 있는 말, 울상 짓고 있는 말 이렇게 뜻이 되는 건데요. 춘제를 앞두고 저희 인형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병원년 붉은 말의 해거든요. 그래서 말이 붉은색이고 예. 입꼬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건데 원래는 저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그 해당 동물 나오면 굉장히 밝고 활기찬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예. 저게 봉제 과정에서 실수로 위로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입 막- 모양이? 네. 그래서 콧구멍이 아래에 있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잘못된 건데 이거를 아 그럼 입 밑에 콧구멍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잘못된 건데 이거를 그냥 폐기할까 하다가 그냥 한번 내보자 싶어가지고 우와. 저거를 웃고 있는 말들과 함께 아, 그러네. 같이 섞여서 팔리게 된 거죠. 그랬는데 예. 사람들이 웃고 있는 말보다는 쿠쿠마, 시무룩. 시무룩한 말을 더 많이 골랐다는 오.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요즘 뭐 이렇게 취업이 잘 안 되고 예. 열심히 일해봤자 뭐 집값도 못 따라가겠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 약간 네네. 그런 자포자기한 젊은 세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젊은 세대들이 저 말을 보면서 나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저장성 이웃시장에서 제작이 돼서 중국 전역으로 팔려가고 있다 하는데요. 예. 네티즌들이 우는 말과 웃는 말 두 개 다 사가지고 아. 회사 집에 놔두고 봐야 예. 된다. 슬픈 날도 있지만 그래도 좀 웃는 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젊은 사람들이 한때는 열심히 일해서 나도 좀 잘해볼 거야, 뭔가 성공할 거야 그러다가 막상 또 해보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웃는 말 보면서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좀 내 심정과 저 말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라고 그 마음 말하면서 너무 잘 알겠네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하고요. 예. 요즘 중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주 6일제 근무제가 등장했습니다. 예. 996.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AI가 굉장히 선풍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중국도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중국도 한번 다시 한번 더 도약하자라고 말하면서 주 6일 9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자라고 엄청 많이 하는데 하네요. 그걸 또 막상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일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뭐냐? 나 너무 슬프다. 그래서 저렇게 입꼬리가 쭉 내려간 쿠쿠마가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것도 지금 비싸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붉은 말에 올해는 청년들이 좀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월드엔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